놀이기구를 잘 못하신다고요? 아이들과 함께 테마파크에 간다고요? 테마파크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어트랙션과 공연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번 영상은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스트 10 도쿄 디즈니시 편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놀이기구,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멀미가 나는 놀이기구 모두 제외했습니다. 아이들과 즐기기에 좋은 어트랙션 리스트라서 신장 제한 표시까지 정리했죠. 참고로 놀이기구 잘 타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지금 이 썸네일의 영상을 보면 됩니다. 놀이기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스트 10 도쿄 디즈니시 편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에리얼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도쿄 디즈니시에는 인어공주를 테마로 하는 테마고요. 머메이드 라군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여기를 시시하다고 휙하고 대강 돌아보고 나온다면 놓치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리얼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으나 성인들도 얼마든지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왕자의 조각상부터 시작해 마녀 우술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머메이드 라군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어트랙션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 성인들도 얼마든지 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즐기세요. 머메이드 라군의 대다수 어트랙션들은 특별한 탑승 제한이 없습니다만 플라운더와의 플라잉 피쉬 코스터는 90cm 이상이어야 탑승할 수 있고 임산부나 휠체어 손님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9위는 레오나르도 챌린지입니다. 전세계 디즈니랜드에 비밀 조직이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탐험가 모험가들의 협회라는 의미의 C 조직이 바로 그 비밀 조직인데요. 전세계 디즈니랜드의 몇몇 놀이기구들은 이 조직의 회원들과 관련이 있고 그 이야기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대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비밀 조직 C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오직 도쿄 디즈니 C의 레오나르도 챌린지에 도전하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요새 곳곳에 숨은 비밀들을 풀고 마지막에 C 멤버 가입 인증까지 마치면 되는 어트랙션입니다. C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면 전세계 디즈니랜드의 재미가 달라지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꼭 다 보고 방문해보세요. 이 어트랙션에는 특별한 입장 제한은 없습니다. 8위는 디즈니시 트랜짓 스티머 라인입니다. 테마파크마다 파크를 한 바퀴 돌아보거나 높은 곳에서 파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느낌의 라이드들이 있기 마련이죠. 보통 모노레일 혹은 케이블카 같은 탈 것이 위주를 이루는데 도쿄 디즈니시는 바다를 테마로 하고 있는 테마파크이니만큼 보트를 타고 파크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즈니시 트랜짓 스티머 라인인데요.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도쿄 디즈니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증기선은 늘 인기가 많습니다. 테마구역을 지날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거든요. 특별한 신장 제한은 없으며 임산부도 탑승 가능합니다. 휠체어 손님은 입구에서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위는 빅밴드 비트입니다. 미키와 친구들이 펼치는 라이브 공연이죠. 신나는 재즈 음악과 함께 멋진 춤들이 25분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하이라이트는 드럼 치는 미키가 나오는 부분. 못하는 게 없는 미키가 프로페셔널하게 드럼을 치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뮤지컬 전용 극장 못지않은 퀄리티의 대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매일 첫 공연은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고 두 번째 공연부터는 추첨제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 공식 앱을 통해 추첨이 진행되는데 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미리 공부하고 가야 놓치지 않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입장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6위는 아쿠아토피아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차량을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라이드인데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못하는 편이라면 이 정도로도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줄을 서면서 패턴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니까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한정기간으로 흠뻑 젖는 버전으로 운영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진짜 흠뻑 젖습니다. 특별한 신장 제한은 없지만 혼자 안정된 자세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 탑승 제한은 없으며 휠체어 손님은 라이드로 옮겨서 탈 수 있어야 하고요. 5위는 매직 램프 시어터입니다.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요정 지니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형 어트랙션인데요. 실제 연기자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거기에 3D 입체 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연입니다. 실제 연기와 영상 속 지니의 연기가 합을 잘 이루어야 재미있는 공연이죠. 형편없는 마술사 샤반이 사실은 지니의 힘으로 마술쇼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샤반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죠. 샤반의 조수 아심은 우연히 지니가 있는 램프를 발견해 친구가 되고 새로운 마술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어로 진행되어 스토리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스토리가 직관적이라 그냥 즐겨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입장 제한은 없으며 임산부도 관람할 수 있지만 다소 놀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토이스토리 마니아입니다. 빙글빙글 회전하는 차량을 타고 토이스토리 속 세계로 들어가 슈팅 게임을 즐기는 놀이기구입니다. 슈팅 방식이 특이하게 줄을 잡아당기는 방식이라 당기는 맛이 있는 매력적인 어트랙션인데요. 유난히 귀여운 걸 좋아하는 일본인들 감성에 딱 맞는지 그 인기가 엄청나 대기 시간이 늘 긴 편입니다. 은근 재미있는 놀이기구인데 다른 나라 디즈니 파크에서도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이라 4위로 선정했어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움직이는 표적 혹은 굉장히 작은 표적들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신장 제한은 없지만 혼자 안정된 자세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제한도 특별히 없지만 약간의 멀미가 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휠체어 손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신바트의 스토리북 보야지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신바트의 모험을 관람하는 라이드인데요. 타면서 보게 되는 애니메이트로닉스, 그러니까 로봇들이 아기자기하니 귀여운 것이 특징입니다. 롯데월드에 있는 신바트의 모험이 실사 버전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애니 버전 같은 느낌이죠. 특히 타면서 계속 듣게 되는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3위로 뽑았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 타고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될 겁니다. 노래 가사를 알면 좀 더 재밌게 탑승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어 자막으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미리 보고 탑승하세요.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특별한 신장 제한은 없고 임산부도 탑승 가능합니다. 휠체어 손님은 라이드 전용 휠체어로 옮겨 탄 후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2위는 해저 이말리입니다. 소형 잠수함을 타고 선장 네모의 지시에 따라 깊은 바다를 탐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다크라이드죠. 심해 어딘가에 발전된 문화를 가진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네모 선장의 말을 듣고 우리는 심해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괴물 크라켄을 만나면서 잠수함의 원격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놀이기구입니다. 오직 도쿄 디즈니 시에서만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라 2위로 뽑았는데요. 타보면 알겠지만 일본어 대사량이 많아 흥미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자막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한국어 자막 버전 영상을 꼭 미리 보고 타세요. 특별한 신장 제한은 없으며 임산부도 탑승 가능합니다. 다만 잠수함 내부가 좁은 편이라 폐소공포증이 있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손님은 탑승이 불가하고요. 1위만 남은 상황,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1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식도 소개되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1위는 빌리브 시 오브 드림즈입니다. 2022년 11월 도쿄 디즈니시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규 야간 공연인데요. 파크 중앙에 있는 화산을 배경으로 물 위에서 펼쳐지며 주변 건물의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환상적인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무려 95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억을 들여 만든 블록버스터급 야간 공연이죠. 도쿄 디즈니시 특성상 공연 전체가 다 잘 보이는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앱을 통해 2,500엔을 내고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를 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마저 선착순이라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당일 입장한 후에 앱으로 구입할 수 있죠. 앱에 있는 엔트리 리퀘스트를 이용해 무료로 좋은 자리를 맡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추첨제입니다. 파크에 입장하자마자 두 가지 모두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일 그 어느 곳도 선점하지 못했다면 한두 시간 전에 자리를 맡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미리 선점하세요. 놀이기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스트 10 어떠셨나요? 그런데 이 순위는 2024년 봄에 한 번 더 확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 봄에 새로운 놀이기구가 4개나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도쿄 디즈니시는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이름의 신규 테마구역을 2024년 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라푼젤에 나오는 등불 장면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보트라이드, 3D 안경을 쓰고 네버랜드로 떠나는 피터팬 놀이기구, 팅커벨을 도와줘야 하는 놀이기구, 그리고 보트를 타고 안나와 엘사 이야기를 관람하는 겨울왕국 놀이기구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이 테마구역이 오픈하면 인기가 확 쏠릴 건 안 봐도 비디오, 그래서 순위도 엄청 바뀔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들을 보실 차례입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요. 도쿄 디즈니시에 대한 재미있는 비밀과 팁,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